오경훈 도시정책과장님께서는 발언서로 나오셔서 감사 목록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과장 오경훈입니다. 도시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 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3건으로 공통 2건, 자치 1건입니다. 내역별로 설명드리면 조례 및 규칙 정비를 촉구하는 지적으로 지적된 조례는 지난해 말 완료하였습니다. 92쪽입니다. MOU 등 의무 부담 등에 대하여 사전 절차를 이행하라는 지적으로 의회 동의가 필요한 경우 사전 절차를 이행하겠습니다. 다음은 대림동산 내 공공청사 부지가 현실에 맞지 않으니 정비하라는 지적으로 금년 1월 도시계획시설을 폐지하고 3월에 본 재산을 사회복지과로 이관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 순서는 부서별 공통사항, 소관별 추진사항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서별 공통사항입니다. 3억 원 이상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우리과 3억 원 이상 사업은 2건으로 안성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을 완료하고 용역 보고서를 작성 중으로 6월 중 마무리할 계획이며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건축물 철거 공사는 2019년 6월에 완료하였습니다. 경기도 및 시 자체 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입니다. 지적사항은 총 5건으로 개발행위 관련 3건, 도시계획 분야 2건으로 완료 4건, 추진 중 1건입니다. 추진 중인 내용은 미양 K1 가스 소송 비용 회수 업무를 소홀히 했다는 지적으로 비용 회수를 위해 지속적으로 촉구하고 재산 압류 등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3쪽 감사원 감사부터 5쪽 민원 현장 방문 건의사항 추진까지는 해당이 없습니다. 6쪽입니다. 각종 위원회 운영 결과입니다. 도시계획위원회는 2019년도에 6회를 개최하여 21건을 처리하였으며 금년에는 이외에 6건을 처리하였습니다. 공동위원회 개최는 2019년에 3회를 개최하여 7건을 처리하였으며 금년에는 1회에 1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도시계획 분과위원회는 2019년도 19회를 개최하여 345건을 처리하였으며 금년에는 6회에 88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위원회 명단입니다.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은 21분, 공동위원회 12분을 위촉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서별 업무 추진비 집행 현황입니다. 2019년도에는 시책 추진비 3건, 기관 운영비 24건 등 총 27건에 354만 9천원을 사용하였으며 금년에는 시책 추진비 1건, 기관 운영비 5건 등 총 6건에 48만 7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과 업무 추진비 집행 현황입니다. 2019년에 시책 업무 추진비 4건, 부서 운영비 11건 등 총 15건에 429만 6천원을 사용하였으며 금년에는 시책 1건, 기관 운영 4건 등 총 5건에 139만 5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단 민원 현황 및 처리 결과입니다. 2019년에 집단 민원은 6건으로 태양광 관련 4건, 축사 및 주택단지 개발 각 1건 등 6건을 모두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금년에는 1건으로 주기장 설치했다는 민원으로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할 계획입니다. 진정 및 민원 불호 반려 처리 현황입니다. 진정 민원은 2019년에 9건, 2020년에 1건 등 총 10건으로 도시계획시설 관련 3건, 지구단위 관련 2건, 개발행위 관련 5건입니다. 반려민원은 2019년에 28건으로 유형별로 보면 보안 미이행이 13건, 의원회 부결 9건, 관련 부서 불협의 3건, 기타 3건입니다. 금년의 반려건은 1건으로 보안사항 미이행으로 반려 처리하였습니다.
인허가 민원 보완 지시 현황입니다. 2019년에는 361건을 보완 요구해 348건을, 금년에는 253건을 요구해 252건을 이행하였습니다. 소관별 추진사항입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입니다.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 시설은 134개소로 시도에 대비하고 시민의 사유재산권 보장을 위해 집행 가능성이 없는 시설은 폐지할 계획입니다. 140개소로 나와 있는데 오타가 돼가지고 134로 정정했습니다. 그 내용은. 다음은 골프장 관련 민원 조치 및 조치 현황입니다. 히든팰리스 CC 관련 민원은 총 3건으로 골프장 주변 마을 피해 우려와 도로 등 기반시설을 설치를 요구하는 민원으로 현재 주민 요구사항에 대하여 협의가 마무리되는 과정에 있으며 금년 6월 중 주민과 골프장 측의 상생협약서가 우리시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시가와 예정용지 지역별 현황 및 향후 추진 계획입니다. 본 현황 자료는 2030 기본계획 수립 시에 도시지역에 배정된 시가 예정 물량입니다. 20쪽부터 49쪽까지는 도시계획심의위원회, 공동위원회, 분과위원회 운영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오경훈 도시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인숙 위원님. 히든팰리스 CC에 대해서 잠깐만 여쭙겠습니다. 이게 민원인이 그 소음이랑 그런 거로 인해 갖고 한 몇 가구가 있었었죠? 그건 어떻게 해결이 잘 된 건가요? 네. 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럼 합의가 잘 된 네, 건가요? 설치도 다 합의가 됐. 뒤에 그 옹벽인가 그것도 처리가 잘 됐고요. 예. 네, 이상입니다. 네, 또 다른 질의하실 분이 계십니까? 네, 안정열 위원님. 네, 안정일 의원입니다. 설명하시냐고 고생하셨고, 도시계획위원회는 그 작년에는 6번밖에 안 했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해마다 그 연 꽤 많이 하는 거 아니에요, 원래? 도시계획위원회는 뭐 특별하게 뭐 정해진 날은 없고 네. 그 의원회 심의 건수가 있으면 근데 아니 옛날 같으면 몇 건 정도 했어요? 꽤 많이 한 것 같은데도 뭐 거의 비슷합니다. 비슷해요? 네. 도시계획위원회 건수가 작다는 거는 개발행위 허가를 덜 들어온다는 거 아니에요? 이제 그 분과위원회고 이제 도시계획위원회는 좀 지구단위나 지구단위 큰 거. 예, 그런 파트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지구 단위 같은 게 이제는 큰 게 이제 덜 들어오는 거지. 그렇죠. 예. 소규모는 저는 뭐 우리 이제 분과 의원을 했는데 탈도 많은 우리 그 태안강 제일 골아픈 태안강 그 분과위원회에서 아마 잘 좀 해주시고. 예. 인허가 이제 이게 보안 사항 같은 게 이제는 꽤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이제는 다니다 보면은 왜 이렇게 인허가 좀 뭐 보안을 많이 내리고 뭐 이렇게 까다로우냐고 이렇게 이제 그런 얘기는 이제 들려요. 안성시로 왜 이렇게 까다로우냐고. 아니 까다로운 게 아니라 당신들이 잘해다 주면 안 까다로울 거 아니냐. 당신들이 뭐 어설피 해다 주고 까다롭다 그러면 어떻게 뭐 우리는 뭐 이거 모르지만은. 그러니까 정말로 우리 안성이 좀 까다로운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밖에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그 안성에서는 못 해먹겠다는 거예요. 뭐 이렇게 까다로우냐고 그런 얘기들을 해. 그래서 아 정말로 까다로운 건가? 그렇지 않으면 서류들을 제대로 못 해와서 그러는 건가? 뭐 양쪽에 뭐가 있겠죠? 서류도 전 미비한 부분이 많고 까다롭다는 거는 보면 이렇게 안성시 같은 경우는 그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어떤 그 유동성도 없고 그 행정이 되게 안정이 돼 있었거든요. 이제 최근 들어 와서는 좀 인사이동도 많고 그래서 그런데 굉장히 행정이 안정이 돼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이게 이제 행정이 안정이 돼야지 그래도 이제 업무가 수월할 텐데 자꾸 이제 바뀌다 보면은 또 처음에 바뀐 분이 또 새로 봐오고 그래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또 늦어지고. 하여간 뭐 얘기들은 그렇게 좀 하는 분들이 있는데 뭐 우리 같은 저는 그래가지고 무슨 안성이 발전되겠냐고 뭐 이런 소리 하고 그러는데 하여간 대주시면은 도시정책과 뭐 우리 저 개발 1팀, 2팀 뭐 허가 들어오는 사항은 많고 뭐 일 처리하다 보면 뭐 늦어지는 현상도 뭐 있으니까 또 민원인들은 또 그런 얘기도 하고 그러니까 하여간 서로들 잘 해주시고 여기 저 18페이지 보니까 장기 미집행도로 이게 아까 134건이라는데 예. 미집행 면적이 10만 4,629만 8,590평방미터인데 예. 하여튼 소유 예산은 6억 4천 몇 개 안 들어가? 아니 근데 1,000원이니까. 예? 예. 소유 예산이 6억 4천 아니에요. 예. 아니 미집행 면적이 엄청 많은데 어떻게 6,400억이면 몰라도 혹시 14페이지, 18페이지. 아까 말씀했잖아. 140개를 134개라고 해서 예. 도시계획 시설 현황 해가지고 지금까지 미집행 도시 계획 그 단위가 100만 단위야 되는데 예. 오타가 났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전시 그러니까 6,400억이지 그럼. 예.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 6억 4천이다. 이 장기 미집행도로는 언제 이게 또 저기 그 20년 되는 그 저기가 몇 퍼센트 되는 거예요? 지금 이제 20년 되는 거는 7월 1일부터 이제 계속 해제가 되는 거고요. 언제 올 7월 1일부터 20년이 되면 이제 10년 그러니까 지금 일축도 지금 저 20년 된 것들 지금 저 또 해제시켜야 되겠네. 자동 실효되는 겁니다. 자동 실효되는 거고 지금 저희가 이제 장기 미집행이라고 얘기하는 여기 이제 134개는 10년 이상 된 거 이거 결정해 놓은 지. 아, 장기 미집행도로를 시설을 못 해가지고 그냥 한꺼번에 왕창 그냥 해제하는 바람에 해필 또 왜 우리 의원 때 그 해제를 해가지고 아유 알겠습니다. 이건 저 우리 그 저 뭐야 저 큰 굵직굵직한 이런 뭐 그 뭐야 지구 단위 저기 들어오면은 딴 데는 이게 좀 뭐 너무 많이 들어오는 데 있잖아. 저런 뭐 이제 원곡 뭐 이런 또 뭐 이제 동북권 같은 데는 또 덜 들어오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전에는 좀 저 도시계획 심의할 때 들어가서 막 얘기도 하고 그랬는데 요즘은 이제 못 들어가니까 옛날 같으면 우리 지역구인데 꼭 해야 되지 않느냐고 그냥 막 그러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근데 예. 지금 이제 그러질 못하니까 우리 과장님, 하여간 팀장님들 잘 챙겨주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박상순 의원님. 그 인허가 부분 우리 통합 지원 서비스 지금 최근부터 시작됐나요?
인터넷으로 요새는 저기 개발행위 허가 신청하고 처리하고 한다면서요. 아직 그 이제 안성시는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 시범적으로만 하고 있고 아직 전국적으로 하진 않습니다. 시범사업으로. 예. 아, 전 동시 다 진행되는 줄 알았어요. 예? 동시 다 진행이 되는 줄 알았어요. 아직 안성시는 여튼 그 시범 저기 지자체에서는 제외가 됐나 보죠? 예, 예. 그러면은 시범 사업 끝나고 전국적으로 여튼 그 시행 준비 들어가게 되는 건가요? 아직 1분 전에 하는 시군이 있는데 네. 현재는 뭐 전국적으로 한다는 특별한 얘기는 없습니다. 아직. 이게 그 개발행위허가 전체 여튼 정보 이력 부분도 이력 부분에 대한 관리도 그렇고 이 통합 서비스 진행되어지면 그 수요자 입장에서도 그렇고 시도 훨씬 그 좀 편의적인 부분이 고려되는 거 아닌가요? 이제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뭐 국토부에서 뭐 특별하게 지금 뭐 확대하거나 이런 저기는 안 보이고 신청도 안 받고 있고 기존에 한번 시범적으로 하는 부서만 네. 하고 있고 더 확대는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뭐 자세하게 제가 절차는 잘 모르겠는데 혹시 그 시범 지역 부분에 대한 확대나 이런 것들 검토되어지면 뭐 우리 안성시 역시도 해야죠. 예, 좀 신청하셔갖고 추진됐으면 좋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개발행위허가 한 전년도에 한 2,000여 건 됐나 봐요. 예. 이 처리 건수가 한 2,177건 정도 되어지네요. 예, 예. 요즘 태양광 발전 사업 부분에 대한 개발행위는 좀 주춤한 상황인가요? 어떤가요? 요즘은 전에만큼은 안 들어와요. 아, 그렇습니까? 보통 이렇게 한 2,000여 건 그 인허가 처리하시게 되면 좀 청문 절차 없이 정상적으로 이렇게 기한 내에 완료되어지는 그 건수가 한 몇 %나 됩니까? 대강. 이제 준공되는 걸 말씀하시는 거죠? 기한 네, 내에. 네. 보통 한 60, 70%? 60, 70%요. 그 개발행위가 우리 그 인허가가 좀 연차적으로 늡니까? 뭐 어떻습니까? 지금 이제 계절별로 틀리고 연차별로 조금씩 는다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소폭이나마 뭐 좀 계속 증가세는 이어가고 있습니까? 우리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안성의 가용 용지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지역입니까? 가용지 말씀하시는 네네. 가용지라 하면 지금 이제 이미 뭐 공공에서 공급한 토지가 토지를 말씀하시는 건지 가용지를 실제 여튼 뭐 그 개발법 협의가 됐든 통해 갖고 실제 개발할 수 있는 대상지요. 개발할 수 있는 뭐 개발 행위 같은 거는 뭐 얼마든지 많이 있고요. 네. 지금 지구 단위 같은 경우는 물량을 배정을 해서 물량만큼 네네. 해주니까 네네. 요새는 뭐 이제 물류 쪽에서 물류요. 산업유통형이 많이 들어와서 이제 거의 다 이제 기본계획 물량이 거의 소진이 돼 있고 지금 도시 지역에 뭐 공업용지나 주거용지 이런 건 좀 여유가 있습니다. 그 우리 개발행위 허가 기준에는 여러 가지가 있죠. 여튼 뭐 임목축적도 있고 경사도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최근 이제 뉴스를 접하다 보니까 이제 주로 이제 난개발 이런 것들의 이유를 들기는 하는데 개발행위 허가 기준을 좀 강화하는 추세가 좀 일부 있더라고요. 제 기억으로도 여튼 과거에 안성시 우리 집행부에서 한번 시도를 했다가 여튼 불발된 것을 제가 기억을 하고 있고 다만 이제 이 개발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 상이한 그 뭐 의견을 가질 수 있는 측면이 없지 않아 있지요. 특히 이제 안성과 같은 경우에 수도권에 있으면서 절대적으로 여튼 이제
여러 가지 개발 사업으로부터 이제 불이익을 당할 수밖에 없다 구조적으로 뭐 이런 기본적인 인식이 있으면서 또 피해 의식이 또 일부 시민들한테 있는 것도 사실이고 다만 이제 또 한 측면에서는 이제 특히 이제 산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공의 자산으로 여튼 우리가 기본적으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측면이 또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제 산림은 또 한 번 망가지게 되면 복구하기가 이제 쉽지 않은 상황이고 그래서 말인데요. 그 타 지자체의 경우에 이제 평균 경사도 부분에 있어서 비교해 보면 지금 이제 산림법에 준용해갖고 여튼 25도를 유지하고 있는 곳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예. 경기도에서도 물론 그렇고 그래서 여튼 이제 안성시가 상대적으로 이제 산림이 좀 많기는 하죠. 예. 예. 그런 측면에서는 찬반이 있을 수는 있겠으나 혹여 그 부분에 대한 내부적인 검토나 그럴 필요성을 혹시 느끼지는 못하시는가요? 지금 안성 같은 경우는 임야 면적이 한 48% 정도 전체 면적이 되고요. 지금 산지법에서는 25도로 정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가 지금 이제 용인이나 화성, 평택, 이제 앞으로 이제 안성도 이 난개발 쪽으로에 좀 대비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 올해부터 내년에도 그 임상도라든지 임목도, 경사도 이런 거를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네. 좀 이 경사가 급하거나 이런 부분은 좀 제한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한번 조사를 한번 시작을 해서 어느 적정 이제 그 경사도라든지 임목도, 축척도 이런 부분이 어느 선이 적정한지를 판단해서 제한할 수 있으면 제한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개발행위 허가가 여튼 나가는데 실제 그 마을을 여튼 감싸고 있는 이제 그 산림이 이렇게 과감히 이렇게 무너져 내리면서 실제 여튼 생활의 위협이나 이런 부분의 것도 굉장히 좀 심각한 측면이 있는 사례가 이렇게 좀 눈에 띌 때가 많아요. 그래서 이게 여튼 이제 그 공공 자산에 대한 관리를 우리가 안성시가 어떻게 가져 나갈 것인가라고 하는 측면도 물론 뭐 그러하고 그리고 이제 실제 어떤 개발 사업에 있어서도 그 주민의 어떤 그 생활권, 뭐 안전하게 어떤 살 권리, 뭐 여러 측면에서 좀 객관적인 기준을 갖고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특히 이제 평균 경사도뿐만이 아니고 이제 읍면동별 기준 그 지방구가 전부 다를 수밖에 없을 텐데요. 예. 지금 이 부분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을 삼을 만한 근거 자료를 지금 갖고 있지 않은 걸로 지금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개발행위 허가에 있어서 기존 지방구도 굉장히 중요하고 우선적으로 여튼 이제 경사도 부분도 타 시군 뭐 우리 지역의 여튼 그 조건 좀 고려해서 좀 검토를 해봐야 될 좀 시기가 왔다. 지금 이제 뭐 안성이 요새 여튼 투기꾼들이 몰려든다. 요즘 그런 얘기 많이 개인적으로 들어요. 예, 그만큼 이제 그 개발 수요 자체가 이제 그 나름대로 뭐 있게 된다는 얘기인데 그게 뭐 기분 좋은 일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거에 이제 무계획적으로 진행될 경우에는 안성의 미래의 삶과 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뭐 그런 가치 충돌적인 좀 성격을 뭐 갖고 있는 부분이어서요. 필요하다고 한다면 그 읍면동별 어떤 기준 지방구 이런 부분에 대한 용역이 혹여 필요하다고 한다면 용역 시에
뭐 이런 것들도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전반적으로 조금 개발행위 허가 기준에 대해서는 그 내부적 근거를 갖고 좀 방향을 좀 고민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특히 이제 또 개발행위 허가 사업장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기철 앞두고 있어서요. 타 여튼 그 식구하고 조금 협의하셔갖고 그 각종 여튼 그 재발성 부분에 대한 예방책 좀 마련하시고 특히 이제 배수나 여튼 이 뭐죠 토사 유출 등 네. 뭐 이런 이제 부분에 대한 좀 현장 점검 좀 반드시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우리 동평 이게 이름이 바뀌었죠. 히든 팰리스 히든 예 여튼 저는 개인적으로 여튼 동평 골프장 마음이 사실 많이 아픕니다. 이게 수년간 여튼 권력형 비리의 정점에 있다가 다른 사업으로 좀 어떻게 대체가 되는가 했더니 뭐 다시 이제 골프장이 지금 진행되는 상황인데요. 뭐 일단 내용적으로 조금 받아 보니까 그 이전에 하여튼 일부 공사 진행되면서 피해 입었던 가구들 그것은 일단 지금 전수 조사를 해서 그거에 따른 지금 협의를 진행을 하신 거죠. 예. 예. 그래서 지금 재안전 분야, 뭐 보상 분야 해갖고 주민 요구 사항이 굉장히 많은데 대부분 다 지금 이제 수용을 한 단계더라고요. 이게 일단 뭐 이후에 줌과 그 협약한다 그랬나요? 네. 상생협약. 그거 뭐 공증을 써십니까? MOU 뭐 이런 거 기본적인 협약은 법적 구속력도 없잖아요. 만약에 약속 다 지켜준다고 하다가 업체가 내가 언제 그랬어 하면 어떡할 건데요? 이제 그런 그 상생 협약 같은 거는 그 인가 조건에 넣어서 네. 저희들이 뭐 일하면서 계속 챙겨봐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튼 눈앞에 지금 뭐 곧이 앞두고 이제 착공도 곧 시작될 것 같고 하니까요. 지금까지 뭐 주민들하고 여러 가지 그 뭐 협의하고 조정하시냐고 애쓰셨는데 최소한 그 이제 협의 조정된 사안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이행될 수 있도록 좀 장치를 마련을 하시는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일단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는 물을 어떻게 쓰죠? 혹시? 상수도. 상수 인입하기로 했습니까? 과거에 여튼 빗물 받아 쓴다고 하다가 뭐 지어서 관정하겠다고 해갖고 이렇게 대립한 적이 있었던 걸로 기억이 돼서 여쭤봤어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네, 송미찬 의원. 네, 안녕하세요. 송미찬 의원입니다. 뭐 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공동주택 단지 개발 행위 허가나 그다음에 전원주택 개발 행위 허가를 해주잖아요. 근데 이 행위를 하다가 그 시공사가 문제가 생겨서 문을 닫거나 아니면 공사를 진행을 안 합니다. 몇 년 동안. 그러면 거기를 통과하는 마을이나 가구 집이 있는데 도로 문제가 아주 형편이 없는 거예요.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보완을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나 아니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점이 있습니까, 거기? 이제 시공사나 사업주가 부도 났을 때 그렇죠. 말씀하시는 거죠. 부도가 나거나 네. 어떠한 사유로 인해서 뭐 이게 수요자가 생겨야지만 거기도 공사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수요와 공급이 맞지 않아서 그분들이 이제 공사를 안 하게 되면 그 마을로 진입하는 그 가구에 대한 도로가 문제점이 생겨서 진입을 잘 못하거나 지금처럼 비가 많이 오거나 눈이 오게 되면 사람이 걸어다니는 불편한 점이 있다라고 그런 점이 있었을 때 그런 뭐 관리를 해주거나 아니면 그런 부분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나 대책이 있나요? 이제 이 공사 하게 되면 다 그 보증보험을 끊어서 이제 나중에 이제 원상 복구에 대비해서 그 보증보험을 다 끊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개발행위 도중에서는 뭐 도로를 문제가 민원이 생겨서 포장을 해줘야 된다거나 그 도로를 이렇게 해줄 수 있는 부분은 명분은 없는 거죠?
12를 가지고요. 네. 그래서 뭐 계획된 게 아니면 좀 어렵다. 예. 그런 민원이 왔는데 이렇게 찾아보니까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 있는데 그 안에 사실 거주하시는 분은 상당히 불편한 거예요. 사실은 그 문제 때문에 개발 행위를 전 허가를 해주는 상황이 생기니까 그래서 이런 안타까운 점도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만약에 그 개발 행위를 이렇게 허가를 내줘서 관리를 하는 거는 따로 없으신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여기가 공사가 잘 진행이 되고 있다거나 뭐 어떠한 문제로 부도가 났다거나 뭐 중단을 했다거나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뭐 허가해주고 중국 때까지 저희가 관리한다고 보셔야 맞는 거고요. 먼저 대신 전 그 일일이 개인 사업장이라 이제 잘 가지도 않는데 이제 민원이 생기면 저희가 나가서 관리를 해줘야 맞습니다. 별도는 이제 관리를 잘 하지는 않고 문제점이나 민원이 발생했을 때 현장을 확인하고 개인 그거에 이제 사업장이라 보완점을 뭐 하는 일일이 거죠. 가갖고 계속 직원들이 다니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어떤 모습인지는 알 것 같습니다. 네,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어떤 분이 얘기를 하신 분이 계셔서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방법이 있나라고 여쭤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으면 마지막으로 제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2016년도에 그 도시관리계획 지정비 했지 않습니까? 도시관리계획이요. 예. 했는데 그 당시 저도 이제 그 뭐 의정생활 그 2년 차에서 그 당시 모든 게 어느 정도 진행되어서 나중에 알아서 민원 받아서 일부 저 반영한 게 있는데요. 지금 뭐냐면 특히 그 서안성 지역의 경우는 뭐 진위천과 요천 상수원 보호구역 관련해서 이제 인접해는 평택, 용인하고 많이 비교를 해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그 도시 지역 중에 경지 정리가 안 된 농지들이 있더라고요. 예. 근데 그 부분에 생산 녹지로 네. 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그 용도 지역을 자연 녹지로 변경시키다라는 건. 그 다음에 비도시 지역 중에 그 경지 정리가 안 된 농로가 많은 취락 지역 부분에 농지 정리 안 된 지역이 있더라고요. 근데 대부분이 안성시의 경우 보니까 농림 지역으로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그 관리 지역으로 용도 지역을 변경하라 이런 요구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2016년에 지정비를 했기 때문에 아마 내년도 말 정도에서도 좀 재검토가 제도 5년이 됐기 때문에 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서의 의견을 좀 여쭙고 싶습니다. 지금 전 위원장님 말씀하신 전 그 용도 지역이 도시 지역이 있고 비도시 그다음에 이제 지역, 관리 지역이 있고 네. 그다음에 농림 지역이 있고 자연환경 보전 이게 4개 구역입니다. 농림 지역도 이제 한 구역이 근데 이게 임야나 이제 그 보전 산지나 진흥 지역 같은 경우는 거의 다 이제 이 농림 지역으로 지정이 돼 있을 네. 테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관리 지역에서는 이제 생산 관리나 보전 관리, 임야는 보전, 그 뭐 경지 정리가 됐다든지 아니면 농지는 생산 관리를 이렇게 이제 분류가 되거든요. 이제 농림 지역이 해제가 안 되면 관리 지역으로 넘어오질 않아요. 못 해요. 그러니까 농림 지역 자체가 하나의 그 용도 지역입니다. 그래서 옛날 2003년대 법이 개정이 되면서 그 옛날에는 준도시 지역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네. 준도시 지역하고 준농림 지역이 관리 지역으로 들어온 겁니다. 법이 바뀌면서. 그래서 관리 지역을 가지고 뭐 2008년까지 세 분류를 다 해라 해가지고 이제 계획관리, 생산관리, 보전관리 이렇게 이제 분류를 하면서 이제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도 이제 왜 옛날에 관리 지역이었는데 보전관리로 만들었냐 이런 민원이 많은데 실제로 그게 아니고 그게 이제 통합돼서 이제 분류하는 과정에서 이제 관리 지역으로 돼 있던 거지. 그 관리 지역 안에 이제 이 계획관리나 생산관리, 보전관리 이렇게 분류된 건데 그 과정은 모르고 왜 관리 지역이었었는데 보전관리로 만들었냐, 생산관리로 만들었냐 이런 과정이고 지금 올해도 이제 제가 그 용도지역 권한은 이제 경기도에 있어서 이제 용도 변경 때문에 이제 도시개발에 몇 번 제가 참석을 했는데 그 의원들 그 인식이 이제 요건이 되는데도 용도 변경을 안 해주는 이제 계획적으로 개발을 해라. 그래야 바뀌지. 거기에 맞게 이 개발 행위를 다 해서 개발을 해놨는데 왜 용도를 바꿔주냐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용도를 바꾸고 싶으면 뭐 지구 단위 하든지 해서 계획적으로 한 다음에 용도를 바꿔라.
기반 시설도 하나도 안 돼 있는데 왜 자꾸 용도만 바꾸려고 그러냐 이런 식으로 해서 거의 뭐 이번에는 용도적 변경 거의 못했어요. 지금 현 상황이 그렇습니다.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실예를 들으면 지금 남사하고 가장 경계에 있는데 원곡면 그 성주리예요. 예. 이제 그 성주리 들어가다 보면 좌측편 용인당 남사 지역은 뭐 창고라든가 공장을 많이 지었습니다. 근데 우측편의 성주리 부분은 대부분 그렇지 못해요. 그다음에 그 우측으로 들어가다 농림지역이고 갑자기 위에 가서 계획관리 지역이에요. 근데 그래서 우리가 안성시에 전체적으로 들여다 보니까 세심하게 그 못 미친 부분이 많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건 뭐냐면 그 도시정책과 한눈에 다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재정비 할 때 읍면동의 홍보를 잘 해가지고 그 읍면동에서 올라와야 되는데 아마 올라오지 못해서 반영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추후에 예. 그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할 때는 그런 사항을 꼭 포함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분이 계십니까? 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도시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오경훈 도시정책과장님이야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